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곳이 많은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도 있어 안전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올라갑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최고 30도에서 31도 안팎 예상되는 가운데 체감 온도가 높아 더 무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까지 10에서 60mm로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이번 주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인증받은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버스가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이달부터 운영됩니다.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도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인데 스마트 관광도시 경주를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새롭게 도입한 자율주행 셔틀버스입니다. 원격 제어 AI 주행 시스템과 실시간 센서 인식, 정류장 자동 정차 기능까지 첨단 기술을 갖췄습니다. 전체 부품과 시스템의 96%를 국산화했고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로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미국, 프랑스 이런 차들이 다 수입해서 오다가 우리 기술로 순수하게 만든 96%의 국산화율을 보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국 최초고요. 이 차량으로 전 세계 최초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석 대가 투입돼 보문관광단지 일대를 하루 7차례씩 운행할 예정인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도 숙소와 회의장을 연결할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주가 그야말로 첨단 기술과 역사 문화가 함께하는 오래된 미래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를 통해 에이펙 기간 한국의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에 선보일 좋은 기회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마감이 하루 남은 가운데 포항시에서 아직까지 5천여 명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지급 대상자 48만 5,852명 중 48만 411명에 대해 지급이 완료됐고 5,441명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내일 신청이 마감된다며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우편 안내와 개별 전화, 이통 반장을 통한 전수 안내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현장 상담 창구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고3 학생 수 증가와 의대 정원 원상 회복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특히 대학별로 내신 산출 반영 변화가 많아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대입 수시 모집은 어느 해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학별로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바뀌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대학별로 내신 산출 반영 방법의 변화가 많아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할 경우 단순히 평균 등급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대학별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비교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이 많아 충족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뉘는데 일부 대학은 두 전형의 평가 요소 비율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수험생은 자신의 학생부에서 강점을 보이는 부분을 먼저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전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논술 전형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 학력 기준이 한 등급 완화가 되거나 한 등급 강화만 되더라도 입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반영 방법에서 어느 부분을 좀 더 비중을 높여두느냐에 따라서 또 유불리가 존재하는 만큼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서 수능에 자신이 있으면 수시에서 소신 지원을 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정체되거나 편차가 심하면 보수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수능을 잘 보았을 경우에도 수시 합격하는 것이 아쉽지 않은 대학과 학과인지 억울하지 않은지 그걸 생각을 해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과생들이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런이 심화되면서 과학탐구 상위 등급을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이 황금 돼지띠에 태어나 다른 해보다 동년생이 눈에 띄게 많아 전년보다 수험생 숫자가 3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늘면서 이른바 N수생이 대거 유입되었는데 이들이 올해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의대 정원이 원상 회복돼 입시의 문이 더욱 좁아지면서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상위권 합격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25학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기보다는 24학년도나 상계년간 입시 결과를 참고하는 게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해진 입시제도 속에서도 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된 전형 요강을 꼼꼼히 분석한다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백철입니다. 포스텍 차영준 교수팀은 인하대 연구팀과 함께 혈관, 피부 등의 탄성과 복원력을 담당하는 천연 단백질 엘라스틴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공 생체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생체 소재 EDDP는 천연 엘라스틴의 탄성과 기계적 특성, 재생 기능 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연구는 생체 재료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악타 바이오 마테리알리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경상북도는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는데요. 롤모델로 삼은 일본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선도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지난달 28일 안동에서 일본 도토리현과 저출생 극복 국제 공동 포럼을 열었습니다. 도토리현은 인구 53만 명의 광역 지자체로 15년 전 육아 왕국 도토리 선언 이후 일본 평균보다 높은 합계 출산율을 달성하며 저출생 대응 모범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본보기로 삼아 벤치마킹한 곳입니다. 정책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도토리현에 파견해서 도토리현이 어떤 저출생 극복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사례도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한번 공동으로 국제 포럼도 같이 개최해보자 그런 합의가 돼서. 지난달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로 하자 경상북도가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 대응을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저출생 극복 모델을 발굴하는 게 첫 번째인데 도토리현과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극복 공동 포럼을 정례화하고 내년에 도토리현에서 포럼을 열기로 했습니다. 도토리현과 저출생 극복 정책을 공동으로 발굴해 각 정부에 제안하는 동시에 저출생 대응을 위한 공동 선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갈래는 정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정부 활동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총괄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연구를 추진할 가칭 국립인구정책연구원을 경북에 설립하자고 제안하는 동시에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경상북도와 도토리현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보다 더 촘촘하게 저출생 대응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했다고 자부하는 경상북도가 한일 양국의 저출생 고령화 공동 대응에 있어 선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에서 철강 관세 인하 시위를 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철강 위기로 포항의 인구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 당사자여서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 장으로서 할 말은 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고관세 국가로 인접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도 타격을 입고 있고 캐나다 원저시 시장도 관세와 관련해 메시지를 많이 냈다며 각국의 철강 도시와 연대하고 화상회의를 열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이 침해받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도권의 필수 의료 전문의와 비교하면 경북은 8분의 1 수준인데요. 전문의의 병원이 모자라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초비상이 걸립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 구급상황관리센터입니다. 도내의 중증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아주는 곳입니다. 경북 영양에서 의뢰한 환자분으로 70대 남성분인데 14시부터 우측 사이드 위크니스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없어서 또는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문의가 부족하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다른 병원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에도 영주의 조산 위기를 겪는 산모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신고 5시간 후에야 경남의 한 병원으로 헬기를 통해 이송해야 했습니다. 의료 취약지에 산다는 이유로 지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 병원으로 다시 전화를 돌리다 보면 환자 이송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응급 환자라도 개인적으로는 사는 지역에 따라서 생사를 좀 갈라진다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산부인과 내과를 포함한 대표적인 필수 의료 전문 과목의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경북은 0.36명, 서울 3.02명과 비교하면 8배 넘게 차이 납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일단 필수, 제가 이제 내과 출신이다 보니까 내과는 항상 지원자가 많아서 뽑아가지고 가게 됐었는데요. 현재 얘기를 지금 대학병원에서 계속 교수로 일을 하고 있거나 하는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내과도 그렇고 대부분은 미달이 나는. 의료 취약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현행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취약지를 지정 관리하는 체계에 암진료, 만성질환 등의 의료 과목은 제외돼 있는 데다 취약지 지원 재정도 규모가 크지 않은 응급의료기금 등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 의료 불균형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포함한 다수의 국책 연구기관들은 2035년까지 약 10,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거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의대 정원이 2007년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의료진의 수도권 선호와 성형 등 미용 의료로 쏠리는 현상마저 심화하며 중소도시 지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낚시 어선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을철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낚시 어선 사고는 2015년 174척에서 지난해 359척으로 10년 새 2배 이상 늘었고 이 가운데 40%가량이 가을철에 집중됐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기관 손상이 가장 많고 인명피해는 충돌 사고에서 절반 이상 발생했습니다. 영덕 지역 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 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참여자의 자활 역량 확대와 사업의 운영 성과, 센터 운영 전문성 등 16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영덕 지역 자활센터는 집수리 활동과 식자재 판매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경주시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44명을 선발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평상시에는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30일 면접과 체력 측정을 거쳐 최종 대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예방진화대는 평소에는 입산 통제구역 단속과 불법 소각 행위를 차단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농촌 지역을 찾아 영농 부산물 파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포항시는 어제 포항체육관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발달장애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로 직장과 사회에 귀감이 된 포스코 휴먼스 주현욱 씨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36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어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500여 명이 참여해 공연과 장기자랑 등 어울림 한마당 행사도 열렸습니다. 경상북도가 올 여름 21개 종목 124개 팀 2,200여 명의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해 30억 원 이상 경제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예천군은 국내 육상 선수 530여 명과 중국, 인도 등 해외 7개 양궁팀을 유치하며 전지훈련 중심지로 부상하는 한편 김천과 경주는 캐나다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단과 싱가포르 우슈 국가대표팀을 유치하는 등 해외 전지훈련단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설과 체제비 지원, 관광 프로그램 제공으로 선수단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자욱한 곳이 많은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도 있어 안전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올라갑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최고 30도에서 31도 안팎 예상되는 가운데 체감 온도가 높아 더 무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까지 10에서 60mm로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한에서 동해 북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다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아침까지는 안개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8도, 김천은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30도, 김천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6도, 봉화는 10도로 조금 선선한데요. 낮에는 안동 30도, 봉화는 29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22도로 출발해 낮에는 27도 전망됩니다. 내일과 모레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이번 주와 기온은 비슷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